그러니까 네, 안성 올리브원 원장 설동호라고 합니다. 오늘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병원에 오셔서 제가 초대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하신데요. 바쁜 시간 내시고 또 몸도 안 좋으신데 이렇게 오신 분들에게 조금 이 귀한 시간을 좀 아낌없이 좀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 하는 말을 좀 듣고 싶은데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근만성 질환 예방 및 치료의 필수 글리코영양소와 혈액순환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렇게 혈액순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설명님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화면이 슬라이드쇼가 안 넘어온 것 같아요. 그래요. 잠깐만요. 네. 됐나요? 네, 됐습니다. 네. 혈액순환의 중요성에는 소제목으로 현대인들이 세포 간질액이 많이 부족하다는 건데요. 세포 간질액이 무엇인지, 왜 부족하다는 것인지 그걸 말씀드리고, 우리 오영 원장님이 아주 대가였었죠. 이게 수행요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하고 있는 통사적으로 근육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혈액순환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오늘 저에게 오신 몇 번 분들이 영양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피를 통하게 했는데 그 피가 이게 뭐 사투리로 좀 먹자것 없는 피라면은 영양가 없는 혈액이라면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영양제를 드시고 싶어 하실 거예요. 요즘 옛날에는 그 화학영양제, 지금도 센트rum 같은 화학영양제가 TV 광고로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정말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저건 다 쓰레기 같은 것이구나 생각하고 천연 영양제를 먹는 시절이 왔어요, 지금은. 그래서 정말 많은 회사들이 천연 영양제를 판매하죠. 제가 며칠 전 일요일 날 영양학회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에도 정말 많은 대형 영양제 파는 회사들이 부스를 만들어 놓고 판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 좋은 영양제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거기에 글리코 영양소가 들어있는가 이걸 보셔야 됩니다. 글리코 영양소가 무엇인가 오늘 그 점에 대해서 많이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포가 건강해야 된다는 거, 혈액순환과 필수 영양소 요걸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혈액순환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대략 640개의 골격근이 있는데요. 이 골격근은 다 한 가족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왼쪽 어깨도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허리가 좋을 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근육들, 이 근육 속에 있는 100조 개의 세포를 살리고 있는 것들이 이 혈관이거든요. 지구 두 바퀴 반, 이게 좀 외우기 쉽더라고요. 이 지구 두 바퀴 반은 혈관이 쫙 있는데 이 중에 99%는 모세혈관입니다. 그 크기가 얼마나 가느냐면 6마이크로밖에 안 돼요. 아주 가는 모세혈관으로 돼 있어서 뇌 MRI 사진인데요. 하얗게 보이는 것은 조영질을 넣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뇌를 보기 위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고 이상해서 찍었지만 이 혈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99%는 보이지 않습니다. 큰 혈관이 막혀야 의사도 뭐라고 말을 해줄 건데 안 보이니까 몸이 안 좋아하시는데 뭐 잘 없는데 좀 집에 가셨다가 또 좀 안 좋아지면 오시죠? 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도 내시경을 하면요 이렇게 위벽이 보여요. 그리고 조직 검사해 보면 장상표화색이라 막 이런 위축성 위험 이런 말을 듣게 되는데요. 폴립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 속에 왜 그런 것들이 생기는지를 밝혀주는 이 많은 혈액이 혈관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의사들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말해줄 수도 없고. 여기에 혈관이 말라버리면은 이 위식도 관략근이 다치지도 않고 이 세포들이 피가 안 통하니까 자꾸 장상피처럼 위벽이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피가 없으니까 위축이 돼서 위축성 위염이라는 말을 많이 듣죠. 그러면 물어보죠. 환자들이. 이 병이 왜 생겨요? 아무도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이걸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니까 대답을 못 해주는 거죠.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래서 그렇겠구나 하고 좀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장도요. 장도 이 근육으로 되어 있어요. 장 근육. 장이 근육이니까 꿈틀꿈틀 움직이면서 이렇게 그 소화도 시키고 대변을 내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큰 혈관만 보여요. 이게 파란 게 정맥이고 빨간 게 동맥인데요. 이 많은 혈관이 안 보이는 거죠. 검사가 안 돼요. 오늘 한 여학생이요. 대변을 보면은 생리처럼 피가 터진대요. 나온대요. 그래서 어떻게 나오냐 그랬더니 대변 끝나고 나오면 되게 치질 같은 거로 찢어져서 나오는 건데 아니래요. 막 중간에도 나오는데 그러면 색깔이 빨간 피가 나오면 위액이 섞여 있으면 소화가 되기 때문에 피가 까매요. 빨간 피가 나오는 것은 위를 벗어난 부분에 소화 요소가 없는 부분의 출혈이니까 치질이 아니면은 대장 출혈이 아니면은 소장 출혈인데 장 내시경을 해도 대장만 봐요. 초장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컴퓨터가 있는 그 캡슐을 삼켜서 검사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알아내기 어려워요. 그만큼. 그래서 빨리 대학병원 와서 검사해라 그러는데 안 간다는 거예요. 시험 기간이랍니다. 너 그러다가 119 타고 간다. 말을 해도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빨리 갈게요. 소견서를, 의료서를 써줬는데 어떻게 되나 모르겠어요. 그냥 진통제만 주래요. 시험 끝날 때까지 버티겠대요. 그냥. 다행히 눈을 까보니까 출혈이 많지는 않았는지 아직은 핏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고를 심하게 하고 보내긴 했습니다. 요점은 뭐냐면 이렇게 어려워요. 혈관 보기가. 이렇게 어깨 아파오신 분들, 허리 아파오신 분들, 이 혈관이 수축되어 있어도 잘 모르죠. 검사가 안 되고. 다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혈관을 어떻게 쓰라도 이 많은 혈관들이 지구 두 바퀴 바는 혈관들이 이렇게 풍족하게 돌게 해주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데요. 이 6마이크로밖에 안 되는 혈관이 수축이 돼서 이 8마이크로미터나 되는 적혈과 통과를 못하게 되면 이제 저산소증, 영양결핍, 세포 변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암세포도 생기기도 하고 변형이 되고 위축성 위염도 되기도 하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 근육 속에 이 간질액 속에 100조 개의 세포가 사는데요. 이 100조 개의 세포가 이 모세혈관을 통해서 영양소를 빨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좁아져 있어서 가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만 봐도 딱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모세혈관이 99%인데 이게 좁아지면 안 되겠구나. 이걸 우선 첫 번째 우리 관심사로 생각하고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근육은 이렇게 부드럽습니다. 만져보면은 부들부들한 생등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인데 아주 말라 비틀어진 이런 근육같이 육포처럼 되면은 이게 혈액순환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정말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니다가 안 돼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다가 간질을 넣으려고 포도당 수액을 넣기가 정말 힘들어서 막 바늘이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평소에.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다 왔는지 바늘만 딱 넣어보면 느껴지고 요즘은 손으로 만져도 느껴지죠. 이제 이렇게 말라있는 경우. 제가 농사 짓는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이 정도면 한 2주 정도면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게 근육은 한 식구라 그랬잖아요. 목이나 어깨, 허리가 아프다면 분명 나머지 근육들, 갑상선도 근육이고, 유방도 근육이고, 자궁근종이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자궁도 근육이에요. 남자들 전립선, 이것도 근육입니다. 위도 근육이고, 장도 근육이고. 그러니까 목, 어깨,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그리고 자꾸 두통 있는 분들은 머리로 올라가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 내부 장기도 혈액순환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거의 99%. 근데 어디 가서 허리 디스크 수술만 딱 하고 나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정말 건강이 안 좋아져서 나타나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 원장님이 수액 치료를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이셨죠. 수액 치료를 하는 이유가 이 말라있는 근육을 이렇게 좀 풍족하게 해주고 싶으셔서 그분은 수액을 많이 달았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만 해도 그 환자들이 밥을 못 먹으면 하루 종일 2000cc, 3000cc 달아줬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좀 시간을 하루 종일 잡고 좀 달아주긴 했었죠. 근데 의약 분업이 된 이후로 이제 처방전 위주로 병원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눕혀놓고 수액을 놔줄 수 있는 병원이 다 사라졌고요. 안성 시내에도 입원실이 있는 병원이 개인 병원은 한 곳도 없어요. 정형외과 한 곳이 있는데 거기도 입원실이 없애는 것 같아요. 수지가 안 맞죠. 타산이 안 맞고. 그러니까 다 없애고 약만 주고 영양제 주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 영양한 병원들은 합니다. 그런 병원들은 이제 한 1리터 정도의 수액에다가 각종 비타민을 넣어서 주긴 하는데 그 양이 조금 1리터는 이제 적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원장님은 많은 양을 넣어주시고 그래서 좋은 영양제를 수액을 많은 양을 먹고 혈관 수축을 정상화 시켜주려고 애를 쓰셨죠. 그다음에 이제 혈관 수축이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사진을 찍어놓고 매일 좀 보시면 좋으시겠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얼른 나는 혈관이 수축돼 있겠네. 나 피 안 통하겠네. 나 보나마나 위나창 피 안 통하고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다음에 음식도 식사가 가장 큰 문제죠. 제가 괜히 가장 큰 이유로 스트레스라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좀 이따가 기능학에서 최신 기능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스트레스로 올라와 있다는 거 제가 슬라이드를 일단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삼삼한 국물을 안 마시고 맨물, 찬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말씀드리고 술, 담배 요건 몸에 안 좋다고 잘 생각하시는데 커피가 왜 이렇게 안 좋을까? 커피가 왜 이렇게 안 좋을까요? 커피가 매일 3잔의 커피를 마시면 매일 소주를 한 병을 먹고 이뇨작용으로 혈액량이 감소하는 것 같다라고 원장님 말씀하시죠. 실제로 제가 커피 매니아였었어요. 커피 매니아였었는데 커피만 끊어도 훨씬 통증이 사라지는 것을 느낍니다. 커피가 해로운 이유는 그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인스턴트 커피 때문에 해로운 게 아니라 이뇨작용 때문에 혈액량이 감소해서 아픈 것이죠. 아마 이런 말씀 또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맹물을 많이 마시면 되나요? 맹물을 많이 마시면 저나트륨증을 막기 위해서 소변으로 다 배출되니까 탈수가 됩니다. 어저께 하루에 막 한 4리터 마시는 분이 오시더라고요. 뭐가 안 말라요? 그랬더니 목이 마르대요. 물을 마시고 나면 화장실 갔다 오면 목이 마르답니다. 여기 제가 설명을 해줬지. 이것 때문에 그런다고. 맹물 너무 많이 마시면 하라고. 여기에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린 시스템인데요. 몸에 소금 농도가 떨어지면 이 시스템이 가동돼 가지고 이뇨를 물을 소변으로 바로 빼내버리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수액요법을 하는 거죠. 수액요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몸이 좀 촉촉해질 수 있도록 일단은 심장에 부담을 가지 않고 콩팥에 부담을 가지 않고 또 연세에 맞는 그러한 맞는 양을 해서 좀 맥시멈으로 좀 해드리는 거죠. 무조건 많은 양을 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건강에 맞게 탈수 정도에 맞게서 수액을 달아주는 거죠. 이 수액 성분은 뭐냐면요. 동물 세포를 배양할 때 쓰는 배지 용액을 참고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요. 이게 여기다 동물 세포를 쫙 깔아놓고 인큐베이터에 배양을 합니다. 24도에서 30도 정도에 여기에 넣어주는 물이 없으면 말라 죽으니까 이 배지가 사실 촉촉해요. 근데 이 배지에다가 넣는 물을 맹물을 넣으면 다 죽고 0.9% 생리식염수를 넣는데요. 저도 그 학교 다닐 때 요 실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미생물 시간에. 근데 제가 배지를 만들어 본 적은 없고 조교가 만들어요. 왜 요거 다 씻고 막 하고 정말 고생하더라고요. 교수 밑에서 조교. 근데 요게 이런 배지인지는 몰랐어요. 저는 그걸 만든 사람이 아니니까. 요즘은 이제 사서 쓴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돈을 아끼려는 걸 제가 봤어요. 요거 씻고 쭈그려 앉아 씻고 있는 걸 봤어요. 그때 요걸 넣겠구나. 나트륨, 마그네슘, 칼슘, 칼륨을 넣겠구나. 포도당을 넣겠구나. 아미노산을 넣겠구나 하고 제가 알게 된 거죠. 요 비타민도 넣어야 되고, 요 빨간 것은 소혈장을 넣기 때문인데 요건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우리 인간의 몸은 피가 있으니까 굳이 요걸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배지에 실험실에서 넣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오 원장님의 수행요법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수행요법을 10여 년 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많은 양은 아니고 이 아미노산하고 이 포도당 얘기에다가 비타민을 잔뜩 넣어서 하는 그런 요법을 했는데 오 원장님이 많이 넣으신 걸 보고 저도 이렇게 큰 병 하나씩 더 달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반드시 질문을 하죠. 저도 이 질문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국물 많이 먹으면 나트륨 섭취가 많아서 오히려 안 좋은 건 아닌가요? 짠 국물을 먹으라는 게 아닙니다. 짬뽕 같은 국물이 다 맛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라면 다 마시고 콩나물국을 한 수분 그릇 먹는 양만큼 소금을 먹는 거래요. 우리 몸은 그렇게 바닷물같이 짠 물을 넣으면요. 세포가 또 짜부러들죠. 그렇게 먹으란 말이 아니라 우리 몸에 0.9% 생리시험수 정도의 농도의 물을 먹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만일에 신장이 나쁜 환자들, 그런 분들은 정말 저염식을 해야죠. 어떤 유명한 신장내과 교수님이 그분은 하루 종일 신장 투석만 하는 환자만 보는 분이죠. 그분은 딱 편견이 서 있는 것 같아요. 짜게 먹으면 안 된다. 1년 내내 그런 환자가 보니 그게 입에 붙어 있겠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달라요. 건강한 사람은 적당한 양의 이런 생리식이음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분이 TV과에 나와가지고 소금 먹지 말라고 입에 계급품을 품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건강한 사람이 저염식을 하게 되면요. 탈수가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린 시스템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게 망가진 사람이 신장 환자예요. 이 신장 환자들은 짜게 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건강한 사람은 벌써 중증 환자 만들어 놓고 소금을 안 먹이면 그거 안 됩니다. 그게. 실제로 우리 건강 한국식은요. 삼삼한 국물들이죠. 이렇게. 소금이 있어요. 저염식 아닙니다. 이런 국물을 많이 먹으신 분들이 다 100세 가까이 사시는 것이고 너무 저염식을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치료법인데요. 너무 근육이 말라갖고 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푸나 고민이 되죠. 이제 소개를 받고 오신 분들인데 엊그저께 요 무릎이 안 굽어진 53세 여자가 왔어요. 무릎이 안 굽어지면 생활할 수가 있나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무릎을 싸고 있는 근육이 이렇게 많습니다. 요 근육들이 딱 말라 있으면요. 구부러지지를 않죠. 이게 앞쪽 근육이고요. 이게 뒤쪽 근육입니다. 무릎은 우리 몸을 지탱하면서 뛰기도 하고 일을 할 때 지탱해주는 중요한 관절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근육으로 받쳐뒀어요. 이렇게. 이 근육이 마르니까 안 구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정성껏 이걸 포도당 수액을 넣어서 풀었어요. 풀고 어떤 식으로 푸냐면 이렇게 바짝 마른 근육에다가 포도당 수액을 넣고 살살 풀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에게 하면 일어나와서 다시 쭈그려 앉아보라 그랬어요. 원래 어떤 동작이 안 됐었어요? 원래는 이게 이거밖에 안 돼요. 그거밖에? 예. 얼마나 됐어요 이러신 지가? 이거 한 몇 개월 됐죠. 그랬구나. 그러다가 지금 어떠세요? 지금 한 번 했는데 이렇게 한 번 했는데 이 정도 되고 예. 너무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요? 네. 네, 사실은 이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두 번째 찍은 거예요. 제가 깜빡 잊었어요. 사진 찍는 전 사진 안 찍거든요. 근데 이분 말씀하시는 게 너무 신기해 말하기 전에 카메라를 껐더니 그 다음에 말하는 거에서 너무 신기해 말 한번 더서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 또 찍어주시더라고요. 원래 어떤 동작이? 자, 왜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하는가? 자, 우리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이게 납니다. 그러면은 피만 통하면 되느냐? 지금부터 피를 통하게 했는데 열심히 투자 시간 수액 놔주고 이렇게 도수치료해서 피를 통하게 했더니 그 피가 도대체 먹잡고 없는 피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각종 천연 영양제들 여기 난무하죠. 근데 거기에 그리크 영양소가 들어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왜 글리코 영양소가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체는 장기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 장기들은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세포가 건강한 육체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세포 그림은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제가 초대해 오신 환자분들도 아마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요새 교과서가 바뀌었어요. 전자현미경이 개발되면서 이렇게 생긴 교과서들이 나옵니다. 여기 뭔가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아까 뭐 당사슬이라고 부릅니다. 사슬은 이제 사슬처럼 생겼다 해서 이렇게 부른 것 같아요. 번역을 할 때.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발견됐을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성분 분석도 이미 다 했는데 이게 8가지의 당 영양소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숫자까지 셌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숫자를 세나요? 대충 요거 딱 해가지고 곱하기 몇 하는지 모르겠는데 건강한 세포는 10만 개씩 있는데 현대인들은 4, 5만 개, 환자는 1, 2만 밖에 안 되더라는 통계가 나온 것이죠. 뭐 요 동글동글한 게 뭐예요? 하고 질문이 나오죠. 이게 8가지 당 영양소입니다. 자, 제가 이 세포가 왜 중요한지 일요일 날 우리 기능학 세미나에서 갔다 온 몇 개의 슬라이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유전자가 직접 컨트롤하는 유전자가 우리의 바이올로지, 우리의 몸을 컨트롤하는 것은 10 내지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환경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이죠. 요건 어쩔 수 없어요. 요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소아 신생아실에서 관을 서너 개씩 꽂고 누워있는 애들 있잖아요. 유전자 문제죠. 이게 문제가 있죠, 이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환경 요인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유전자 때문에 몸이 안 좋아서 태어난 분들도 이 환경을 잘 맞춰주면 그래도 건강하게 좀 살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건 언제 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몸은 스트레스가 가장 큰 환경 요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일드한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라고 한대요. 요건 아주 우리 인체에 좋답니다.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재벌 3세, 4세들은요. 늘락지같이 그냥 논팽이처럼 변하는 거죠. 약간은 스트레스 있어야 긴장도 하고 열심히 일도 하고 아침에 자명지용 걸리면 벌떡 일어나서 출근 준비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문제는 심한 스트레스와 프롤롱드 스트레스, 장기간의 스트레스는 여기에 데미지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인체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적당히 필요해야 인피트 플러스나 먹고 바카스 먹고 견디는 거지 너무 필요하고 과로하면 여기 세포가 못 견디는 거죠. 자, 가장 most common 호메오 라이프 스트레스는 뭘까? 일본으로 뭐가 나왔나요? 뉴트리셔널 스트레스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슬라이드를 그래서 보여드린 겁니다. 깜짝 놀려가지고. 보통은 이게 사실 근데 옛날 판이에요. 이게 2007년 판이잖아요. 지금은 사이코소셜 스트레스가 바디 마인드 스트레스가 일본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하여튼 이때만 해도 뉴트리셔널 스트레스, 영양소 부족 스트레스가 엄청 크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능학 공부할 당시에 이게 슬라이드예요. 그때 저는 와, 영양소, 천연 영양소만 주면 모든 병이 낫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근데 큰 도움은 됐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왜 안 될까? 왜 안 되지? 고민을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글리코 영양소로 해결이 됩니다. 자, 세포 레벨, 이걸 미토콘드리아라고 그러는데요. 이 글리코 영양소가 이 미토콘드리아 레벨에서 생성이 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까지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각종 질환이 생기는 거죠. 거기까지 가도록 스트레스를 방치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유스트레스 정도로 해야지 디스트레스가 되면은 이 세상에 어떤 약도 이건 적용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상태면. 네. 그래서 마인드 스피리트 이걸 중요시 벌써 얘기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2만여 종의 질병 코드가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을 분리해보면 이 7가지 그룹으로 딱 분류가 됩니다. 스트럭처럴 임벌런스는 뭐 어떡하겠어요. 뭐 교통사고 뼈가 부러졌다거나 태어날 때 뭐 불안전하게 태어났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나머지 산화 스트레스, 면역계 교량, 염증, 장이 다 초토화돼 버린 것, 그다음에 독성 물질이 들어온 것, 신경 호르몬계 교량, 그래서 환경 호르몬 심각하잖아요. 요걸로 분류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새로운 건데요. 개정된 기능학 진료 요약은 마인드 바디가 한가운데로 딱 들어왔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현대인들에게.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부디 백약이 다 마인드 바디가 안 좋으면 안 좋구나. 그래서 너무 심한 스트레스 안 받고 살도록 하자. 인생 별거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시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이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여기에서 유전자 정보를 통해 가지고 당 영양소를 만들어서 세포 표면으로 10만 개씩 쫙 배치하고 계신 분들은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고, 나 몸이 아픈데 오늘 설동 원장님 들어와 보래서 들어와 봤는데 앉아있기도 힘드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1만 개 이하밖에 없는 분들입니다. 이 당사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크게 3가지로 분류하는데요. 호르몬, 미네랄, 비타민이 인지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안 된다는 거죠. 2번째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독소가 있을 때 면역작용을 하는 거죠. 방어작용을 해주는 중요한 것이고, 3번째는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작업인데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세포끼리 서로 교신을 잘 못하게 되면 바이러스도 못 막아낼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를 통한 새로운 세포를 못 만들어냅니다. 자, 세포를 정말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 나이에 될까? 이렇게 심한 병이 될까? 의심이 되시겠죠. 네, 자 보세요. 세포 자연사멸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세포는 어느 시간 딱 되면은 죽어버립니다. 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죽게 돼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근데 그 죽은 시체도 마크로파지가 와서 깨끗하게 청소해버리죠. 그 줄기세포를 통해서 새로운 세포를 생성해냅니다. 끝없는 재생. 여기에 원래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사들은 세포 자연사멸 연구에 푹 빠져있는 의사들 도 많아요. 과학자들이. 이것만 해결하면 사람이 아프지 않겠구나, 죽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위벽세포는 이틀밖에 안 사고 새로 퇴치되는 거죠. 대장세포 3, 4일. 적혈구 우리가 그 수액말 때 피 나오잖아요. 그때 4개월밖에 안 된 이제 파릇파릇한 피들이에요. 근데 요건 적혈구는 4개월이면 이제 죽어버린 거죠. 그러면은 줄기세포가 이걸 다 다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 세포들이 줄기세포가 이걸 만들어내도록 교신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느낌 오지 않습니까? 이게 망가지면 내 세포는 재생이 잘 안 되겠네? 그럼 나는 빨리 죽겠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원소들이 여기 다 나와요. 이런 비타민, 미네랄이 없으면, 아미노산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미노산 주사도 놔주고, 비타민도 섞어주고, 몸에 안 좋은 분들 미네랄도 섞어줘요. 이렇게 해서 해줍니다. 그런데 요게 없으면 안 됩니다. 요 글리코 영양소 없으면 안 돼요. 글리코 영양소가 아까 요걸 구성하고 있는 거라 했죠. 자, 다시 좀 구체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 나오네요. 이게 미국 국립과학원인데요. 아주 보수적인 단체입니다. 보수. 예. 정말 효능이 입증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는 보수단체, 의사단체. 근데 주요 당사질이 없으면 사망한다. 모든 질환은 당사질이 관여한다. 세포와 병원군 상호작용은 대부분 당사질에 관련돼 있고 당사질이 변하면 암도 발생한다. 이렇게 발표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학술적, 상업적으로 연구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글로벌 분야의 전망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로드맵을 제공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요. 유전자학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을 때였었잖아요. 근데요. 글리콤, 이 당생물학, 글리코 영양소를 연구하는 학문이 거의 비등하게 올라가고 이거 글리코가 올 아이템이죠. 이게 거의 비등하게
지금은 사실은 더 앞섰어요. 그래서 모든 이 글리코사이언스 당 생물학에 대해서 앞날을 내다보고 로드맵을 발표한 건데요. 그러면서 인간의 모든 질환은 당 사슬에 관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 병을 앓고 계신가요?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나는 당 사슬에 문제가 있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every human disease니까. every human disease는 글리칸이 관여하니까. 그래서 뉴턴지에서도 이런 것을 발표했더라고요. 유전자를 벗어난 생명현상에 대해서는 당사슬이다.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당사슬로 이루어져 있다. 핵이 없는 세포는 있지만 당사슬이 없는 세포는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당사슬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해결하기 위한 RNA 바이러스를 급속도로 막 1년 만에 만들어냈잖아요. 화이자 백신을 맞고 뭐 만들어냈는데 그것도 이 당사슬을 이용한 백신입니다. 그래서 FDA가 승인한 암 표치자가 있어요. 아마 대학병원 가시면은 또는 한 50만 원어치나 100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회사에서 해주는 거 있잖아요. 보험회사에서 해주는 거 있어요. 그거 보면은 암 표치자를 검사해줘요. 전립선암은 PSA 수치, 췌장암은 CA99, 난소암은 CA125, 대장암은 CEA. 요게 전부 다 당 단백질, 요 당사슬을 가지고 연구해낸 제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정말 최첨단 의학을 이제 지금 듣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당사슬을 구성하는 영양소들 보면 이게 하얗게 동그란 게 메나폴이라는 건데요. 이게 알로에 60, 140g에서 1g 뽑아내는 그걸 우리가 먹는 건데 지금 그 성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요 장기들의 당사슬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뇌, 홍파, 간, 폐도 전부 다 이게 당 영양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피를 쫙 통하게 해놨더니 여기에 좀 들어오나 하고 봤더니 이게 없다 하면은 그 세포는 뭐라 하겠어요? 정말 뭐 하는 잔치에 먹을 게 없네 그런 말이에요. 똑같은 거죠. 이게. 그래서 일단 피는 통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피에 좀 좋은 걸 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퍼 생화학 교과서에서는 단당류를 직접 보충해 주는 것이 유익하다는 증거가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 영양소 보충제 개발을 촉진해 왔다 했는데 사실 많이 촉진돼 와 있죠. 잃어버린 영양소, 당 영양소. 요건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원장님 우리가 밥만 좀 잘 먹으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죠. 반찬 좀 많이 먹으면 되지 않나요? 저는 집밥만 좋아해요. 외식도 안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잃어버린 영양소란 말은 원래는 있었는데 없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책이 있어요. 네. 왜 당 영양소를 잃어버렸을까요? 요새 좀 이것 좀 야채 좀 많이 먹어주면 안 되나요? 그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농약, 비료, 공해, 태양초 고추장이 비싸다면서요? 태양을 보고 자랐다 그 말인가요, 그게? 태양이 있어야 이게 충분한 영양소 섭취되는데 태양이 없이 1년 내내 비닐하고 있어서 만들어진 과일들, 채소들 덜 익었었다야 판매가 되는 이런 과일들이 과연 영양가가 있을까요? 이걸 또 얼른 방부제를 넣어가지고 오래 보관하려고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 잘 익은 것은 전부 다 참새가 와서 먹어버리고 그래서 참새가 건강한가 봐요. 여기 통조림 있는 거. 요건 먹고 이걸 먹으면 건강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안 계시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건 제가 한 15년 전에 영양학 공부할 때 많이 봤던 글인데요. 52년에 당근 1개, 시금치 1단, 귤 1개. 93년에는 당근 10개, 시금치 19단, 귤 20개를 먹어야 한다고 하면서 그때 천연 영양소를 먹어야 한다고 막 주장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것만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서 요걸 먹어야 되네. 그런데 일반 천연 영양소에서 파는 회사들에서 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천연 영양소를 메나테크 회사에서 만들어내거든요. 그 회사에서만 특허를 내고 만들어내니까 다른 회사에서 입도 뻥끗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새롭게 추가된 영양소 요걸 같이 드셔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몸이 아프시면 맨 먼저 주변에서 그럴 거예요. 영양제 좀 먹어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좋아요. 그런데 꼭 글리코 영양소 추가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글리코 영양소는 집으로 말한다면 이렇게 기초와 같은 것이죠. 이게 없으면 이런 부가적인 보충 마중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잘 안 만들어지는 거죠. 방사슬이. 물론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640g 알로에에서 1g 빼내는 게 메나폴인데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죠. 고가예요, 이게. 근데 문제는 건강한 사람은 좀만 먹어도 효과를 확 보는데 몸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이 요 정도 먹고 나는 왜 안 나아요?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요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 이 영양소로 많은 환자를 치료해 본 경험 많은 분들이 계세요, 주변에. 그분들하고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이 영양소를 알고 나서 먹어봤어요.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내 가족들, 친족들, 친구들 진짜 많이 소개했어요. 근데 이제 이 환자인데요. 이렇게 왔어요. 2018년부터 악성 피부염과 만성 피로인데 스테로이드를 덕덕지 바르고 안 되니까 뭐 자외선 치료해보자 그러더래요. 그것도 해보고 천연 영양소를 아주 뭐 유명한 회사 것을 2년 반을 먹었더라고요. 근데도 이래요. 그래서 일단은 스테로이드를 테이퍼링이라고 서서히 끊는 건데 안 되겠더라고요.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나를 믿고 끊으라 했어요. 모든 스테로이드를 중단하고 당 영양소 먹었는데 2개월쯤 되니까 반응이 오니까 엄청 행복해 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처음 왔을 때 이건 처음에 저한테 안 보여줬어요. 부끄러워서. 여자분이 나중에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상한 떡이져 있죠. 빗질을 못한다는 거예요. 떡이져 있어. 근데 2개월 후에 이렇게 싹 없어졌어요. 이렇게 염증, 자꾸 염증이 생겨요. 이렇게. 근데 이분이 저에게 고마워하는 것은 만성 피로였습니다. 요건 딱 가리고 살면 되잖아요. 가리니까. 요건 가릴 수가 없어요. 뭐 가난과 사랑과 기침은 감출 수 없다는데 만성 피로도 감출 수가 없어요. 얼굴이 다 나타나는데. 그런데 만성 피로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죠. 복용 후 6개월 후에 많이 좋아졌죠. 많이 좋아졌죠. 점점 좋아져가죠. 물론 만성 질환이기 때문에 금방 안 좋아지지만 서서히 회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많이 좋아졌죠. 이분이 시댁에 가면은 너무 피곤해갖고 막 쓰러져 자다 온대요. 교제도 못하고. 지금은 정말로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가 왜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느냐. 그 비참한 현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프로시딩지라고 8년간 75만 명을 임상을 했던 이 회사예요. 메나테크가. 제가 이 책을 하나하나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전체가 복사된 사본이 있어요. 그걸 제가 쭉 읽어봤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걸 계속 연구했으면 좋겠는데 연구를 못했느냐. 영양제를 반대하는 회사들이 누구냐면 제약회사들입니다. 제약회사들은 영양제를 팔면은 남는 게 없으니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가지고 영양제를 약처럼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승소해가지고 한국 돈으로 몇백억을 벌금을 물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이게 중단됐다 그래요. 연구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먹고 내가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하고 발표한 게 이렇게 많이 낫게 했어요 하고 의사들이 발표한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의사들이 쓴 겁니다. 이게. 유방암, 자반증, 폐소세포암, 위암 이거 다 의사들이 발표한 내용들인데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너 뭘로 했냐? 이거 영양제, 글리코 영양제 했는데요. 영양제를 치료약이라고 말하지 말랬지. 너 또 400억 물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할 수 없죠 뭐. 영양제는 영양제로 먹어야지. 나쁜 법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중순증으로 생겨난 많은 천연 영양소 회사들이요. 마치 뭐 불로장수약처럼 약을 팔고 있거든요. 영양제를. 센트룸 먹고 건강해진다고 광고할 정도니까 인간의 탐욕이라는 거 참 무서워요. 그걸 막아주는 난 좋은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부작용으로 이런 좋은 영양제도 연구를 못하는 게 좀 아쉬워요. 의사로서. 그렇다고 시골 개인병원 의사가 제가 수십억 수백억 들어서 이걸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네. 아마 환자들이 주고 아까 이 환자처럼 선생님 소개해 줘서 고마워요. 이 말만 들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네. 요건 제가 다음에 또 시간 되면 하나씩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는데. 네. 자, 벌써 다 끝났나요? 네. 여기 다 끝났네요. 복습지가 있는데. 네, 제가 이 슬라이드가 지금 빠져가지고. 자, 혈액순환이 왜 중요한가? 말씀드렸죠. 피가 안 통하면 세포가 먹고 살 게 없다. 일단 피를 통하게 하자. 수액치를 하든 도수치를 하든 수액치를 하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세포가 촉촉하게 주게 하자. 그리고 피 속에 제발 좀 먹자껏 있는 좋은 영양소 좀 넣자. 이렇게 좋은 천연 영양소는 반드시 먹어야 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 그리고 영양소를 빠뜨리지 말자 하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천연 영양소 중요하죠. 사실 저와 아내도 이 천연 영양소를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때만 해도 근데요. 그때만 해도 진짜 옛날 이야기네. 영양소 이야기를 환자한테 하잖아요. 정말 그 당시 여에스도도 아직 회사를 차리기 전이에요. 우리가 같이 기능하고 막 공부할 당시였는데 영양소 이야기하니까 그 대학병원 교수가 너 그러려면 병원 나가 그러더래요. 저도 환자들한테 영양 설명하니까 원장님 약장수예요?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에이 나하고 내 가족이나 먹을래. 그랬었어요. 나하고 열심히 먹었었어요. 그랬더니 몸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많은 천연 영양소 회사들 약을 드신 분, 영양제 드신 분들 건강 좋아지십니다. 이거 분명해요. 그러나 이걸 안 드시면 안 돼요. 이걸 안 드시면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없으면 당사슬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당사슬이. 그래서 기왕에 드시는 거 좀 여유가 되신다면 이걸 좀 같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꼭 혈액순환 시켜주고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거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혈액순환 방해하는 거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요걸 한 번 듣고 쉽게 이해는 잘 안 되실 거예요. 자주자주 들으시고 마인드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